무거워. 아, 이거 디자인 진짜 쩌네. 이펙트 박력에다가 가동도 좋고, 와, 진짜 이거 끝판왕. 아우. 이건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핫토이? 위키. 뭐야? 위키 피규어의 네. 스카이러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 로봇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두들 알고 계시죠? 전작 그랜라간으로 단숨에 높은 인기도와 주목까지 얻어냈던 새로운 제조사 CCS 토이즈. 바로 그 차기작인 마징가 제로가 도착했습니다. 자, 마징가 제로라면 저 코믹스 마징가 제로랑 마징가 제로 대 암흑대장군에 등장했던 주인공 로봇이 아니라 최종 보스죠. 마징가가 고유의 능력인 마신 파워를 모두 발동시켜버린 최종 형태.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파괴신이 돼버린 폭주 마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입도 벌어지고 이런 것도 폭주 에바스럽기도 하죠. 원래 디자인은 저 퓨처 모델 마징가 1969에서 유래된 모습이고요. 강력함도 강력함이지만 인과율을 조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급 스킬 덕분에 작품 마지막까지도 절망을 선사해줬던 그런 로봇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마징가의 끝판왕 종결자라는 바로 이 마징가 제로. 화제의 CCS 토이즈는 어떻게 피규어로 만들어졌을지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박스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톤 박스랑 안쪽에 일반 박스가 있고요. 카톤은 평범하게 가로로 이미지 그리고 로고가 새겨져 있고, 안쪽에 일반 박스는 또 세로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박스 사이즈는 이렇게 일반적인 12인치 박스보다 살짝 큰 대형 초합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박스 아트가 왠지 약간 건프라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제품 사진에다가 이펙트 그리고 앞뒤로 몇몇 주요 연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로고, 위는 제품 사진, 이 정도고요. 자, 열어보죠. 자, 열어보면 안쪽 바로 제로로 돌아가라. 이거 슈로데에서도 나왔었죠. 안쪽으로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이랑 제품이 놓여있고, 본체, 추가 파츠들, 또 베이스와 이 날개, 스크래더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마징가 제로 본체 먼저 딱 말씀드릴게요. 잘 나왔다, 잘 만들었다, 굿잡! 전체적으로 로봇 액션 피규어, 특히 합금 로봇 피규어가 가져야 될 포인트 그 덕목들이 매우 잘 담겨 있습니다. 1번 프로포션과 색감, 2번 가동률, 3번 무게감까지 이것들이 전부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 제품을 두고 극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극찬할만 해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또 구시기도 하니까. 일단 크기는 일반적인 12인치 피규어랑 비교하면 이 정도고요. 살짝 작죠? 하지만 이 정도면 로봇 피규어 중에서는 스탠다드 이상 충분히 존재감 있는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500ml 음료수 페트랑 비교하면 이렇게. 사이다는 역시 칠성사이 제로가 나왔어요. 무료 광고입니다. 그리고 비율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팔이랑 다리 이런 쪽들의 존재감, 볼륨감은 훨씬 더 있는 편입니다. 입금이 되면 더 잡아줄 텐데. 나와. 자, 일단 외관. 이 모습은 코믹스 원작의 모습에서 살짝 리파인이 된 모습인데요. 코믹스 원작 자체가 원조 마징가 Z처럼 딱 정형화된 그런 형태로 많은 분들께 각인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리파인에 대해서 호불호는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원작이랑 달라 이런 것 좀 많이 없을 거예요.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은 마징가 인피니티처럼 그런 파격까지는 아니고, 그런데도 꽤 많은 부분에서 리파인을, 그걸 또 적당하게 세련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헤드부터 이렇게 몸 곳곳을 보면요, 뾰족뾰족한 이런 샤프니스 부분들의 처리, 몰드, 또 페인팅의 깔끔함, 그리고 이렇게 은은하게 무광에 가까운 하프 광택의 이런 블랙 처리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무거워. 무게가 약 1kg이 안 되는 정도인데, 이게 물론 스태츄 모으는 분들에게는 깃털과 같은 무게이기도 하지만 스태츄는 대신 갖고 놀지 않잖아요. 묵직하게 갖고 놀기 좋은, 진짜 돈 주고 산 무게값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무게감입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가벼우면 왠지 좀 그래. 자, 피규어 부분의 형태를 보면요, 헤드는 이 마징가 제로 특유의 사악함, 악마 같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뇌 모양을 하고 있는 파일더, 여기는 분리가 되지 않는데 당연하죠. 제로랑 이게 일체화가 된 거니까 분리되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뒤쪽에서는 라이트업을 터치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헤드의 눈과 입, 그리고 가슴의 방열판까지 라이트가 들어오게 돼 있죠. 또 라이트는 상시온과 전멸 모드까지 둘을 순차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온, 그리고 깜빡깜빡 전멸, 잘 안 보이나? 깜빡깜빡 전멸,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택해서 적당히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이 밝기가 이 광량이 눈 쪽은 뭐 괜찮은데 가슴 쪽은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전멸 모드가 되면 잘 안 보여서 이게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방전된다고 하는데요. 뭐 좀 갖고 놀다가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터치로 라이트업 하는 건 정말 편하긴 한데요. 편하긴 한데 액션 피규어는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전체적으로 외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움직임만 생각하자면 저는 좀 더 작은 게 갖고 놀기는 좋다 생각하지만요. 이 조형, 존재감 등까지 염두에 두었을 때는 이 정도 크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얼굴을 비롯한 프로포션 자체가 그냥 딱 보면 다른 거 없이 멋있다. 그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싶게 만듭니다. 다만 여기 메탈, 이 금속의 사용 부분은요. 메탈 빌드처럼 관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특유의 차가운 손맛 이런 부분들은 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무게 맛은 물론 있죠. 자, 로봇 액션 피규어니까 또 가장 중요한 파동 한번 봅니다. 먼저 옆으로 나란히, 그리고 다리짓, 잠깐만. 제일 문제가 이거, 이 골반에 별도로 부착하는 이 사이드 아머가, 다시 껴볼까? 아우, 할만한. 이건 그냥 빼세요. 그냥 없어도 그렇게 티 안 나고 그냥 빼는 게 좋겠다. 자, 좌우로는 다리 아주 쉬운 일자찍기, 그리고 앞뒤로도 거의 180도 다리를 뻗을 수 있습니다. 팔다리의 기본적인 가동폭은 한 요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뒤로는 잘 움직이는데 이 가슴 쪽의 방열판, 이게 디자인적으로 딱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가 이거 여기 부서지기 딱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 손, 그 전지가동, 손가락 관절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그런 손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핫토이 아이언맨 수집하신 분들은 이게 왠지 익숙할 겁니다. 딱 핫토이 아이언맨이랑 비교하면요, 스멜이 난다. 이거 카피 스멜이 나는데? 물론 전지가동 손이라는 게 그 옛날 건프라 퍼펙트 그레이드 퍼스트부터 여러 군데 사용되어 온 그런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회사마다 제품마다 다 개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만져보면 정말 이 굵기, 가동, 느낌, 그 적절한 별로 같은 그 느낌이 딱 핫토이 아이언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왜 손이 이거 하나야 이거. 다른 인상으로 아예 그런 주먹 조형 등이 없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팔은 이 팔꿈치가 이중으로 이 두꺼운 하박에 한 번 더 접힐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더 박력 있는 포즈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손목 가동이 좋아요.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박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핫토이 이거 보고 있냐? 이런 걸 해줘야지 뭘 꺾은 손을 파츠를 주고 있어. 어깨도 보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요렇게 한 번 더 돌려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설계를 해뒀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나란히. 여기도 이 무릎 뒤쪽으로 보면요, 이중관절이 있어서 가동을 좀 더 도와줍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이 꺾이진 않는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 발목이 참 훌륭해요. 이게 좌우 위아래로 은근히 가동폭이 넓거든요. 이게 보통 다른 데가 아무리 가동이 좋아도 여기서 베려버리면은 안정적으로 포즈 잡기도 어렵고 완성도도 안 나오기 쉬운데 그거를 잘 잡아줬어요. 또 위아래로 한 번 더 뻗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웬만한 자세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진짜 굿! 자, 액세서리는 뭔가 많은데 정작 끼워보면 안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먼저 마징가 하면 역시 로켓 펀치죠. 당연히 이 팔이 빠지게 돼 있고, 원래는 여기 이렇게 양쪽에 칼날, 요거를 껴두는 게 디폴트 형태입니다. 다만 만지는 게 영 거슬려서 저는 심플하게 없는 것도 좋아요. 이걸 바로 딱딱 끼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먹을 빼고 팔목도 빼고 양쪽을 하나하나 끼우고 다시 팔목 새로운 거 끼우고 주먹도 끼우고 이런 귀차니즘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귀찮다. 전체적으로 칼날의 샤프니스 이런 거는 당연히 말하나 마나 최상급이고요. 또 반대쪽 팔도 이렇게 끼워주면은 안 그래도 박력 있는 녀석의 한층 더 박력 있는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팔의 칼날은 한 단계 더 큰 버전이 있어요. 원작에서는 뭐 거의 마징가 몸통의 2배, 3배까지 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사이즈를 자랑했던 아이언 커터. 근데 이건 피규어니까 현실과 타협해서 살짝 큰 정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쪽 크기가 동일하고 또 각도도 좀 더 직각이 되고 있죠. 이걸 이렇게 끼워주면은 딱 아이언 커터 발사 포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펙트 파츠를 더해서 분위기를 또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막 펀치가 발사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별도의 스탠드. 여기 메탈 제일 많이 썼네. 이거 그냥 다 생 금속이고요. 발에 떨어뜨리면 작살. 이 위에다가 아이언 커터를 배치하고 여기도 발사 이펙트를 더한 뒤에 팔에도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 펀치가 막 발사돼서 날아가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다. 동일하게 칼날과 이 스탠드가 2개 들어있어서요, 양쪽 팔 모두 발사하는 포즈도 만들 수 있죠. 마징가 하면 또 붉은 번개, 하늘을 날게 해주는 제트 스크랜더가 있어야죠. 이 제로의 스크랜더는 뭐 생김새부터 다른데 그 숫자 제로를 형상화한 듯한 그런 스크랜더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는 원작보다 살짝 작아요. 근데 원작이 워낙 오버 천지인 거고 충분히 존재감 있는 사이즈입니다. 또 이게 겉이 투명 클리어, 그리고 내부가 비치는 형태로 만들고 있고 내부에 디테일을 심어두고 있어서 마치 그 슈퍼카 엔진룸 보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 디테일과 광택 모두 합격이고요. 이것도 디자인이 원작 초월 정도죠. 스크랜더 연결은 먼저 이 결합 파츠 끼우고 이 등을 어디지? 네, 여기 좀 힘주면 열려요. 힘주면 여기다가 스크랜더를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스크랜더까지 더해지면 진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는 게 더 많아지니까 한층 더 움직임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진짜 최강, 최용, 최악의 끝판왕 마징가. 진짜 포스 쩐다. 그리고 마지막 전용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건 또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두께도 얇고 이 지지봉 위에 얘를 올린다고? 나 그냥 안 쓰네. 자, 궁극의 마징가 제로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으로 갑니다. 저 그랜라간의 높은 완성도 이후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을 제품 CCS 토이즈의 마징가 제로. 그동안의 많은 로봇 피규어들, 그들의 디자인, 가동, 무게감과 배치, 그리고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하나로 잘 어우러 놓은, 마치 블리자드, 지금 말고 리즈 시절이요. 리즈 시절의 블리자드 같은 인상이 드는 멋진 로봇 피규어입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런 도전적인 디자인 해석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어주면서도 대륙의 힘인가? 이 모든 걸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씹어 먹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한층 더 걱정되는 반다이 어떡할 거야? 그리고 CCS 토이즈의 차기작인 진게타 사야 된다. 사야 돼.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엑셀런트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